64세 남자와 재혼. 혼인신고 한 달 뒤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한소희 56살입니다. 저는 그 나이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처음엔 슬픔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요. 외롭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정도연 씨를 처음 본 게 말이죠. 사장님, 여기 김치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64살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교사였다고 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에 단정한 옷차림.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가게에 들러서 반찬 사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연 씨가 늦게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사장님,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손님이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 옮기는 것부터 바닥 청소까지요. 묵묵히 일을 거두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이 사람도 외롭구나. 이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도연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사장님 보면 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런 말이었죠. 누군가 내 존재로 인해 편해진다는 말이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사소한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관심이구나. 이런 게 배려구나. 그 뒤로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안부 묻고 저녁이면 통화하고요. 가게 일로 힘들 때면 오늘 힘드셨죠?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 씨의 배려는 더 깊어졌어요. 제 생일도 기억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한숨 쉬면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며 위로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 누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정유경 씨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소희 씨 맞죠? 제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저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소희 씨 덕분인가 봐요. 칭찬 같지만 칭찬 같지 않은 말투였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인사차 온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누나분이 오셨어요. 그날 저녁 도연 씨한테 말하자 도연 씨가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뭐라고 하던가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인사하러 오신 것 같던데요. 도연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도연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하면 안 될까요? 함께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10년 동안 혼자였던 삶이었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큰 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서 구청 가서 서류에 도장 찍고요. 혼인신고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소희 씨 곁에 제가 있을게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설렘보다는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도연 씨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소희 씨는 가게 일줄이고 집에서 좀 쉬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제 삶이었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일궈온 제 공간이었죠. 고마워요. 근데 가게는 제가 계속할래요. 제 일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도연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진 것 같았지만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혼인신고 후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서 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침에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보니 도연 씨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계란말이에 김치에 나물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부부처럼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말하자 도연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소희 씨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가게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차로 10분이면 되니까요. 버스 타고 가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죠. 차 안에서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 매출은 어때요? 솔직히 말하자면 좋지 않았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젊은 사람들은 반찬을 잘 안 사니 그냥 그래요. 뭐? 제가 애써 웃으며 답했죠. 도연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소희 씨,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좀 쉬어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내 걱정을 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도연 씨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손님 많이 왔어요. 하나하나 묻는 모습이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단골 손님 박미정 씨가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다는 것도요. 도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금방 풀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손님들이랑 친하시네요. 네, 오래된 단골분들이라 그래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저를 가게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녁에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했죠. 주말에는 집 청소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보러 갔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 있었어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죠. 밤에 잠들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말했어요. 소희 씨, 가게 영업시간 좀 줄이면 어떨까요?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물었죠. 왜요? 지금도 손님이 적은데 시간까지 줄이면 매출이 더 떨어지잖아요. 도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희 씨 건강이 더 중요하죠. 돈은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좀 이상했어요. 가게는 제 삶이었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꾸려온 제 공간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니 도연 씨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도연 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제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려고 했죠. 다음 날 아침도 도연 씨는 어김없이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게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요.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미정 씨도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뭔 좋은 일 있어요? 네, 좀 그래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재혼하셨다며요. 축하해요. 미정 씨의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가 좁잖아요. 다들 알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근데 사장님, 남편분이 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참 다정하시네요. 그래요. 미정 씨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웃으면서도 약간 불편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박미정 씨 또 왔어요. 네, 왔어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주 오시나 보네요. 단골이시니까요. 제 대답에 도연 씨가 잠시 침묵했죠. 그날 밤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연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 씨가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게요. 아침에 저를 가게에 데려다 줄 때도 저녁에 함께 식사할 때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혼인신고 후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응대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녁 무렵 도연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 데리러 가요. 혼자 오세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데리러 왔던 도연 씨가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은 각자 간단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도연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밝은 핑크색 블라우스였죠.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입기에도 딱 좋은 옷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을 때 도연 씨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 씨, 그 옷 좀 화려하지 않아요? 네. 제가 물었죠. 왜요? 이상해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닌데 소희 씨 나이에는 좀 더 단정한 색이 낫지 않을까요? 베이지나 회색 같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나이에는요. 56살이면 밝은 색 입으면 안 되나요? 근데 도연 씨의 말투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냥 조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알겠어요. 그냥 이대로 갈게요. 제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게로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죠. 그날 이후로 옷에 대한 말이 계속됐습니다. 소희 씨, 오늘 입은 옷 좀 짧지 않아요? 그 무늬는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요. 치마보다는 바지가 낫지 않을까요? 하나하나는 작은 말이었어요. 근데 매일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옷장 앞에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거 입으면 도연 씨가 뭐라고 할까? 이 색은 괜찮을까? 어느 날은 그냥 무난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 잘 어울리네요. 역시 소희 씨한테는 이런 색이 딱이에요.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도연 씨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것저것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렸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단골 손님이랑 얘기 좀 나누다가요. 제가 답하자 도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손님이랑 그렇게 오래 얘기해야 해요. 가게 일도 있을 텐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문제가 되나요? 단골이신 분인데요. 도연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소희 씨가 너무 친절한 건 좋은데 가끔은 선을 지켜야죠.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너무 친해지면 나중에 이상한 오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상한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미 신경이 쓰였어요. 도연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시간이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하면 도연 씨가 또 뭐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짧아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사장님이 예전만큼 말이 없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도연 씨가 또 말했습니다. 소희 씨, 가게 문 닫는 시간 좀 당기면 어떨까요? 요즘 너무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밤 9시까지 하잖아요. 8시로 줄이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분들은 낮에 일하시니까 저녁에만 올 수 있거든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 씨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죠. 그리고 이제 저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 제 일인데 왜 도연 씨가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도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도연 씨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도연 씨는 잠시 후 표정을 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요. 소희 씨가 힘들어할까 봐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걱정일까? 아니면 통제일까? 잘 모르겠었어요. 도연 씨는 항상 부드럽게 말했고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작은 간섭들이 계속됐습니다. 소희 씨, 오늘 머리 좀 묶는 게 어때요? 풀어놓으니까 정리가 안 돼 보여요. 소희 씨, 요즘 화장 너무 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게 더 예쁜데요. 소희 씨, 가게에서 음악 틀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뭘 하든 도연 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죠. 이거 하면 도연 씨가 뭐라고 할까? 저거 입으면 또 잔소리를 들을까?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모습이 변했다는 걸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밝은 옷도 안 입고 머리도 항상 묶고 화장도 옅게 하고 도연 씨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도 짧게 하고 영업시간도 조금씩 줄이고 결국 8시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계속 말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저를 걱정해서라고요. 근데 정말 걱정인가요? 아니면 저를 통제하려는 건가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드럽고 다정했죠. 그래서 더 헷갈렸습니다. 박미정 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좀 달라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지만 미정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고마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옷에 간섭한다고요. 영업시간을 줄이라고 한다고요. 손님들과 오래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말로 하면 너무 사소해 보였어요. 그냥 제가 예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게 이런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건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도연 씨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유경 씨, 도연 씨의 누나였죠. 혼인신고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소희 씨, 오셨어요.
유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죠. 누나가 오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제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유경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제 옆에, 유경 씨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묘하게 긴장되는 분위기였죠. 유경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우리 도연이랑 결혼하고 어때요?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유경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소희 씨,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집안이요.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교사셨고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셨죠. 도연이도 30년 넘게 교사 생활하다가 은퇴했고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죠. 유경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용하고 단정한 걸 중요하게 여기죠. 과하게 튀거나 시끄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결혼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와서 집안 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희 씨가 반찬 가게 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도 돌봐야죠. 제가 가게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경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도연이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야죠. 매일 밤늦게 소희 씨 기다리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도연 씨는 제게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힘들다고, 기다리기 힘들다고요. 도연 씨를 봤지만 도연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유경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 옷차림도 좀 신경 써주세요. 요즘 너무 화려하게 입으신다고 하던데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단정한 이미지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누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옷차림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 가게 일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유경 씨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소희 씨, 목소리 좀 낮추세요. 우리 조용히 대화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흥분해요? 흥분이요. 저는 흥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입장을 말한 것뿐이었죠. 근데 유경 씨 눈에는 제가 흥분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도연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누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좀 더 침착하게 얘기해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 누나가 저한테 이러는데 왜 그냥 앉아만 있어요? 도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으로 잘 지내자는 거죠. 가족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가족이라면서 왜 저를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제 옷도, 제 일도, 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경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 씨, 결혼 생활이 뭔지 아세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되죠. 그날 유경 씨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말들을 하셨어요.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명절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친척들 만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마치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유경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도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화려하게 입는다고, 가게 일을 너무 늦게까지 한다고요. 도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소희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를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바꾸라는 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라는 거잖아요. 더 단정하게, 더 품위 있게요. 더 나은 모습이요. 저는 지금 나쁜 모습인가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 애초에 저는 결혼을 왜 한 걸까? 다음 날부터 도연 씨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 유경 씨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소희 씨,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어때요? 가게는 하루쯤 쉬어도 되잖아요. 소희 씨, 그 친구분들이랑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가정에 집중해야죠. 소희 씨, 저녁은 꼭 집에서 같이 먹어야 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제 생활 반경을 줄여갔습니다. 가게 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심지어 혼자 산책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도연 씨는 항상 물었거든요. 어디 가요? 누구 만나요? 언제 돌아와요? 어느 날 박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 제 삶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제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제가 좋아하던 것들, 제가 하고 싶던 것들, 제가 입고 싶던 것들, 모든 게 도연 씨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도연 씨가 원하는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아니라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회색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 이 사람이 한소희인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연 씨가 만들어낸 누군가였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통제였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누나의 말대로 단정하고 조용하고 집안 중심적인 사람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혼인신고한 지 겨우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아야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박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좀 많이 담아주세요. 친정에 갖다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큰 통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꽤 무거웠어요. 5kg은 됐을 거예요. 다 담고 나서 카운터로 옮기려는데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답했지만 미정 씨가 이미 손을 뻗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제대로 못 잡으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미정 씨가 한쪽을, 제가 한쪽을 잡고 카운터까지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서 있었죠. 그냥 반찬통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셨나 봐요.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죠. 도연 씨도 저를 봤을 거예요. 근데 도연 씨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굳어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그냥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죠. 몇 초쯤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그냥 가신 거지?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 아니셨어요. 네, 맞아요. 왜 그냥 가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화가 나신 건가? 미정 씨는 금방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도연 씨가 왜 그랬을까? 그냥 반찬통 옮기는 걸 봤을 뿐인데요. 근데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차갑고 굳은 표정이요.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은 도연 씨가 원해서 일찍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갔을 때 도연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밝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텐데요.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까요? 제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도 제대로 안 하셨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데우고 밥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도연 씨가 신경 쓰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만 혼자 젓가락 소리를 내는 것 같았죠. 도연 씨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오늘 왜 가게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소희 씨는 모르세요. 뭘 모르는데요? 제가 물었죠.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몇 초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화난 건 아닌데 그냥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요? 소희 씨랑 그 손님이요. 박미정 씨요. 제가 물었죠. 네, 박미정 씨요. 너무 가까이 있던 것 같던데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가까이요. 반찬통이 무거워서 같이 옮긴 거예요. 그뿐이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이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웃으면서 옮겼어요? 그냥 웃었던 것뿐이에요. 별 생각 없이요. 제가 답했지만 도연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소희 씨, 솔직히 말해요. 박미정 씨랑 자주 그렇게 가까이 지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가까이 지낸다니요.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도연 씨가 식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크게 소리가 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 씨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단골 손님이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죠.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불필요하게 사람들이랑 엮이지 마세요. 불필요하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도연 씨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거랑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건 달라요. 선을 지켜야죠. 선이요. 대체 무슨 선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반찬통 옮긴 것 뿐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 씨는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방심하는 것 같아요. 방심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제가 뭘 방심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누가 오해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 흥분해요? 저는 소희 씨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요. 이게 걱정인가요? 저는 반문했지만 도연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무서워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반찬통 하나 옮긴 것 뿐인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왜 도연 씨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질투인가? 아니면 통제인가? 도연 씨는 질투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질투였다면 화를 냈을 거예요. 소리를 질렀을 거죠. 근데 도연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제게 선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불필요한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저를 통제하는 방식이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도연 씨가 불편해하니까 제가 조심해야 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잘 잤어요. 도연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어젯밤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가게로 가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라디오 소리만 흘렀죠.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소희 씨, 어제 제가 한 말 기억하죠? 불필요한 사람들과 너무 엮이지 마세요. 선을 지켜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도연 씨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제가 뭘 잘못한 건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죠. 근데 어제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됐어요. 혹시 또 누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혹시 도연 씨가 또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어제 일을 가볍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냥 도연 씨가 예민했던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평소와 달리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왜 제 휴대폰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소희 씨 왔어요. 배터리가 방전됐길래 충전해뒀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제게 건넸죠.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통화 기록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화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통화 기록을 확인한 흔적이었죠. 도연 씨, 제 통화 기록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보긴 봤어요. 충전하다가 우연히 화면이 켜져서요. 우연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통화 기록은 그냥 우연히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눌러야 하는 거였죠. 왜 제 통화 기록을 보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희 씨,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잠깐 본 것뿐이에요. 숨길 게 있어서 그래요. 숨길게요. 저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어요. 근데 왜 제 허락도 없이 제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도연 씨가 일어섰습니다. 부부인데 뭐가 문제예요? 서로 알아야죠. 투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투명함이요. 이건 투명함이 아니라 감시예요. 제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시라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확인한 거예요. 누구한테 자주 전화하나 보려고요. 도연 씨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연 씨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안 오시는데 말이죠. 소희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가게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에 달린 CCTV를 가리켰어요. 저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요즘 가게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확인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답했지만 도연 씨는 이미 의자를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CCTV 각도를 이리저리 만졌어요. 여기서 가게 전체가 다 보이네요. 좋아요. 그리고 녹화는 며칠치나 저장돼요. 일주일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확인이요. 뭘 확인하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웃었어요. 그냥 가게에 이상한 사람 들어오는지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소희 씨 혼자 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도연 씨는 제가 가게에서 뭐 하는지 보려는 거였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도연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천장에 CCTV를 올려다 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감시 카메라처럼 느껴졌어요. 제 가게인데, 제 공간인데 왜 감시받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가게 CCTV 영상이 떠 있었어요. 오늘 난 영상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보니까 오후 3시쯤에 남자 손님 한 분 왔더라고요.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반찬 종류 물어보시길래 설명해 드렸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한 20분쯤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20분이나요?
너무 오래 있던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오래 설명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한테 설명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반문했지만 도연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문제는 아닌데 그냥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것 같아서요. 필요 이상이요. 대체 어디까지가 필요한 건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소희 씨, 왜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저는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건데 왜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예민하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휴대폰 통화 기록 확인하고 제 가게 CCTV 들여다보는 게 당연한 걱정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도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상이죠. 부부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소희 씨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감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전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도연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시라니 말이 너무 심하네요. 이게 사랑이에요. 걱정이라고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목소리 좀 낮추. 왜 이렇게 흥분해요? 뭐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게 일하고 손님 응대하고 그뿐이었죠. 근데 도연 씨 눈에는 제가 뭔가 숨기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결혼 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에서 박미정 씨를 만났습니다. 미정 씨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게 한가운데서요. 미정 씨가 급히 저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진정되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혀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분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것, CCTV를 보는 것, 제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것들을요. 미정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예요. 미정 씨의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미정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2달이든 20년이든 중요한 건 사장님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됐다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숨을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5시 도연 씨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짐을 쌌어요.
간단한 옷 몇 벌만 배낭에 넣었죠.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단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혼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강이 있고 조용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 좋은 곳이었죠. 쪽지 하나 남겼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첫 차를 타고 단양으로 향했죠. 버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단양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강가로 걸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강물을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23통이었어요. 전부 도연 씨였죠. 문자도 수십 개 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왜 연락 안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요. 점점 다급해지는 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유경 씨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연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집 나간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예요. 당장 돌아오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망신이요. 제가 잠깐 혼자 있고 싶어서 나온 게 망신이에요. 저는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오후 내내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숙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뭐라고 할까? 도연 씨가 화를 낼까? 아니면 또 부드럽게 걱정했다고 말할까? 어느 쪽이든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연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쳐다만 봤죠. 다녀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서웠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단양요. 제가 답했습니다. 왜요?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서요. 도연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숨이요. 여기서 숨 못 쉬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쪽지 하나만 남기고 나가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걱정했다면 왜 CCTV를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보는 거예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도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나와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소희 씨는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논점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논점은 당신이 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감시한다는 거예요. 도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제요. 감시요.
내가 언제요? 나는 소희 씨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도연 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해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해요? 당신이 제 삶을 전부 통제하는 걸 이해해야 해요. 제 옷, 제 일, 제 친구들, 전부 당신 마음대로 하려는 걸 참아야 해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식탁을 손으로 쳤어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내 마음대로요. 내가 뭘 마음대로 했어요. 다 소희 씨 위해서 한 거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품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요. 저는 지금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헛웃음을 쳤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하다는 거죠. 56살이면서 애처럼 밝은 옷 입고 손님들이랑 필요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고 가게 일에만 매달려 있고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고쳐야 할 사람이라고 본 거였어요. 당신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었네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비웃었어요. 사랑 안 했으면 결혼했겠어요. 56살 반찬가게 사장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내가 받아준 거예요. 고마워해야죠. 받아줬다고요. 제가 뭘 받은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 씨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왜 나를 버리려고 했어요? 나 없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혼자서 반찬 가게나 하면서 살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아무도 안 봐줘요. 내가 받아준 거라고요. 그 말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자기가 구해줘야 할 사람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도연 씨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해요? 어디 가려고요? 나가요. 더 이상 여기 못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가면 어디 가요? 갈 데도 없으면서요. 손을 놓으세요. 제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소희 씨, 정신 차려요. 우리 부부예요.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없어요. 쉽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제 삶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도연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도연 씨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앞만 보고요. 그날 밤 저는 박미정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정 씨가 문을 열고 제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어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정 씨는 옆에 앉아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죠. 진정되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도연 씨와 있었던 일들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미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잘 나오셨어요. 더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걸요. 혼인신고한 지 고작 2달이었어요. 2달 만에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거죠. 그날 밤은 미정 씨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누가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고, 뭐라고 하지 않았고, 통제하지 않았죠. 그냥 편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와 통제가 명확하네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어요. 도연 씨한테 통지가 갔을 거예요.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유경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소희 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이요. 우리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당장 철회하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이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비워뒀으니까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고 반찬도 새로 만들었어요. 손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길래 걱정했어요. 잠깐 좀 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편했습니다. 시간 신경 안 쓰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웃고 이야기하고 반찬 팔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이었죠. 이게 제 삶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도연 씨를 다시 봤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죠. 조정실에서 조정위원님이 물었습니다. 합의 이혼 의사가 있으신가요? 도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어요. 그냥 갈라서는 거였죠. 2달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도연 씨가 뒤에서 불렀어요. 소희 씨,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멈춰섰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어요. 밝은 핑크색 블라우스도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소희의 모습이요. 가게 영업시간도 다시 늘렸어요. 9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가게 일찍 닫아서 못 왔었어요. 미안해요. 이제 다시 늦게까지 할게요. 그렇게 답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통화 시간도 신경 안 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웃을 때도 크게 웃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밝고 활발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정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답했습니다. 미정 씨가 웃었어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냐고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외로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혼자여도요. 제가 답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56살의 한소희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도 있고 백발도 조금 보이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근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도연 씨와 결혼한 건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죠. 근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삶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겨줄 뻔했습니다. 제 옷, 제 일, 제 친구들, 제 시간, 제 모든 것을요. 도연 씨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죠. 근데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한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요. 아니,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제가 저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오래 참았다면요. 아마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한소희라는 사람이 사라졌겠죠. 근데 저는 나왔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저로 돌아왔죠.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56살 반찬가게 사장 한소희로요. 밝은 옷 입고 크게 웃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게 문 닫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옆에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요. 제 삶을 사랑하니까요. 그걸 깨닫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비싼 대가였지만 배웠어요. 다시 나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